여러분, 저는 평생을 바친 한 의원이 단 하루 만에 낯선 이의 손에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강가한 의원이 순식간에 빼앗길 줄이야. 그것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에게 말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낸 뒤 유언장 낭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꺼낸 서류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강가한 의원의 모든 경영권과 비법서는 김태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이라고요? 누구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가족 회의실 뒤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29 정도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40년을 지켜온 우리 가문의 한 의원을.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한 의원, 제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던 그곳이 그렇게 순식간에 낯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자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은요. 제 이름은 강미영, 올해 62입니다. 강가한 의원의 원장이자 3대째 이어온 한 의원의 장녀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우리 한 의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200년 내려온 조상의 혼과 지혜가 담긴 곳이란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아버지 진료실에서 약재 냄새를 맡으며 자랐죠. 초등학생 때부터 한 약재 이름을 줄줄 외웠고 중학생 때는 이미 간단한 처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서울대 의대나 법대를 꿈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의대에 진학해 가업을 잇는 것, 그것만이 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그 길이 사실은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이었다는 것을요. 대학 시절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해 해외 오지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함께 하려 했던 사람도 있었죠. 의대생이었던 그는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강가한 의원의 장녀야. 내 길은 정해져 있어. 결국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첫사랑을 포기하고 한의사가 되어 가업을 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첫사랑처럼 제 마음을 뛰게 하진 못했습니다. 두 동생들은 달랐습니다. 둘째 동생 강민수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며 호주로 이민을 갔고 막내 강민지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좇아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가업을 지킨 건 저 혼자였죠. 결혼 후에도 한 의원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딸 서연이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 기간을 최소화하고 한 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전담했고 저는 사실 좋은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열병으로 밤새 울 때도 저는 다음날 진료를 위해 따로 방에서 잠을 청했으니까요. 여러분,
가끔 서연이가 어릴 적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보다 한의원이 더 소중해?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의원이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자라 결혼을 했고 저는 점점 더 한의원에 매진했습니다. 남편과도 점점 서먹해졌지만 그 또한 제게는 어쩔 수 없는 희생처럼 여겨졌습니다. 강가한 의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3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죠. 저는 한의원 운영과 아버지 간호를 병행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의원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간병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여러분, 저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신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하신 듯한 그 눈빛을요. 작년 초 아버지는 갑자기 젊은 제자를 들이셨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셨죠. 김태준이라는 젊은 한의 대생을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그 청년은 성실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와 침상 옆에 앉아 한의학 서적을 읽어드리고 아버지가 힘겹게 내미는 손짓에 따라 한약재를 배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가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바쁜 진료 일정 탓에 깊이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언장 낭독이 있었죠. 평생을 바친 한의원이 낯선 청년의 손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함께 강가한 의원의 모든 경영권과 비법서는 김태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두 동생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사기야.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문의 한의원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민수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황당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할 리가 없어. 당장 소송을 준비해.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요. 이건 무효예요. 그 소란 속에서도 김태준이라는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도 이 상황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제자일 뿐 이런 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그의 말을 자르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인의 유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김태준 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을 바친 한의원, 제 정체성이자 삶의 전부였던 그곳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니요.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잔인한 시험을 주신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의원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주인으로서
공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 의원 마당을 쓸고 있었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원장님.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일찍 와서 청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곳의 주인 아닌가요? 왜 청소를 해요? 직원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저의 말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한 의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원장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원장님은 제 아버지시고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가 한 의원의 주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련의처럼 곁에서 배우는 자세를 취했죠.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두 동생들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저 녀석이 아버지를 속인 게 분명해. 우리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딸 서연은 오히려 달랐습니다. 엄마,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평생을 한 의원에만 매달렸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게 한 의원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태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태준은 고아원에서 자란 후 장학금으로 한의대에 입학한 평범하지만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었고 특별한 의심점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았다면 왜 그의 과거에는 아무런 오점이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 창고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옛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3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직전에 보낸 것이었죠. 존경하는 강 원장님께. 저는 한의대 학생 김태준입니다. 원장님의 논문 고전 처방의 현대적 적용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더 이어졌습니다. 태준은 꾸준히 아버지에게 한의학에 대한 열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는 병문안을 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의 병상을 매일 찾아와 간호했다는 간병인의 메모들이었죠. 오늘도 태준 학생이 와서 원장님 목욕을 도와주고 침상을 정리했습니다. 태준 학생이 가져온 음식을 원장님이 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태준 학생이 밤새 원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했던 일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 그것을 함께한 사람이 이 낯선 청년이었다니요.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걸까요? 아니면
한 의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걸까요? 태준의 헌신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그를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한 악인으로 보기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는 직접 그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와서 한의원을 청소하는 모습,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한의학 서적을 공부하는 모습까지요. 그는 정말 한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저를 대할 때도 항상 공손했고 제 지시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그가 원장이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저에게 물었죠.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의학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게 가족은 없었지만 원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그분께서 남기신 유산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있었죠. 왜 아버지는 40년간 한의원을 지켜온 저 대신 이 낯선 청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비밀 일기였죠.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기의 상당 부분이 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의원을 이어받기로 결정했을 때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더군요. 미영이는 너무 완벽주의자다. 한의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인데 정작 자기 자신과 가족은 돌보지 않는구나. 몇 년 후의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손녀 서연이가 찾아왔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미영이는 또 한의원에 있었다. 내가 만든 괴물인가? 한의원을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가족을 잃어가며 지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저의 모습, 그리고 서연이의 상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고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글씨는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 한의원이 바쁘다고 한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게 이것이었던가? 사람보다 일을 우선시하라고? 내 딸의 인생이 한의원에 묶여 황폐해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태준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 청년이 찾아왔다. 매일 와서 내게 한의학을 배우겠다고 한다. 그의 눈빛에서 옛날 미영이의 순수한 열정이 보인다. 하지만 미영이와는 달리 그는 사람을 먼저 본다. 내게 약을 먹이기 전에 항상 내 기분을 묻는다. 이것이 진정한 한의사의 마음이 아닐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간병인을 통해 태준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았다. 그의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 기록. 모든 것이 일치한다. 그는 분명 그 아이다. 미영이가 포기했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내가 강제로 떼어놓았던 그 아이. 운명이란 참 묘하구나.
30년이 지나 그가 내게 찾아오다니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김태준. 그가 제 아들이라고요? 제가 포기했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여러분,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 그는 제가 모르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입양 보냈던 거였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김태준?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이미 와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 그 특유의 미소. 첫사랑을 닮았습니다. 태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그를 아버지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당신, 입양하였나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부모님에 대해 뭐 알고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고아원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제 생모가 남긴 것이라고 했죠. 편지에는 너의 할아버지를 찾아가라, 강원호 한의사라는 내용만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뵌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의 생모는 바로 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아들,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태준에게 한의원을 물려주셨는지, 왜 그토록 저를 한의원에서 떼어놓으려 하셨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결국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가한 의원은 강김한 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준의 성과 제 성을 함께 넣은 것이죠.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태준은 한의원을 현대화하며 새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서연은 한의학과 심리치료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하고 있죠. 심지어 오랫동안 한의원에 관심 없던 두 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와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준호와 저는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행복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의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의원의 주인이 아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준호와 함께 세계 각지의 의료 소외 지역을 다니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한의원에 들러 특별 진료를 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의원에 들렀을 때 태준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 아버지가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태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원장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값진 것입니다.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죠. 제가 놓쳤던 그 많은 순간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강가한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것.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한약 냄새로 시작되는 아침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진정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0년을 바친 한 의원을 잃고 난 후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된 이야기.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밖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큰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선물, 그리고 계속되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전환점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